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9일 토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다음 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밖에 이렇게 제가 글을 쓰다가 밖에를 보니까 눈이 엄청 많이 와 있네요. 네, 주말인데 아주 한겨울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네, 여러분들 주말에 좀 편히 쉬라고 하늘에서 이렇게 축복의 눈을 내려주지 않았나. 올해 뭐 보는 마지막 겨울 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좀 차분해지고 좋은 것은 있습니다만은 봄을 더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개나리도 보고 이렇게 예출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는데 일단 오늘은 집에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면서 끝났네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결론을 신데렐라는 아직도 무도회장에서 노는 중이다. 근데 아직 12시가 안 된 거죠. 신데렐라는 여전히 무도회장에서 나이트 축순인 신데렐라는 열심히 놀고 있는 거죠. 이 재밌는 무도회장의 짧은 축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무 소외받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용기 없는 사람들은 나이트클럽 밖에서 무도회장 밖에서 쟤들 저렇게 놀아도 되나?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하다가 즐거운 시간을 뺏기고 있는 거죠. 과감하게 이 시장에 뛰어든 사람만이 이 단기 랠리라도 이 봄을 알리는 단기 축제라도 과감히 들어가서 노는 친구들은 돈을 벌 것이고 그러지 않고 너무 생각이 깊고 리스크에 너무 몰입되어 있는 친구들은 무도회장 축제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데렐라는 아직도 무도회장에서 놀고 있는 중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고 다음 주 전망을 해보면 첫째, 주가가 바닥을 탈출하고 있다. 그렇죠? 제가 봐서는 이미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주로 기술주,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이 상승을 크게 이끄는 모습이 나타나죠. 너무 쩔어 있는 것도 있고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뭐랄까요? 향후 경기 하락에 대한 그 방어적인 마음들,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대감들이 시장에 살짝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스태그플레이션을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서 경기가 침체할 때는 성장주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죠. 이런 것들이 일단 살짝 시장에 얼굴을 내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장주의 반격이다. 이러한 그 포인트를 가지고 최근에 있는 짧은 반등의 시간을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 협상 가능성은 요원해지는 것 같아요. 요원해진다는 표현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나토 회의가 있고, 네, 바이든이 직접 유럽에 날아가서 나토 정상들과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WTI가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빠른 순환매가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죠. 네. 정책 수혜주로 갔다 원전, 건설 뭐 이런 쪽으로 갔다가 갑자기 시장이 IT나 로봇 뭐 이런 쪽으로 확 도니까 우리 친구들이 좀 적응을 잘 못하는 물려있는 것들을 팔아서 신정부 수혜주로 왔는데 신정부 수혜주가 살짝 돌다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켰는데 다시 또 쉬었다 다시 갈 확률이 높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마음을 먹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나오는 키워드는 저는 성장주의 반격이다. 그렇죠? 네, 성장주의 반격이다. 주가가 바닥을 탈출했다. 결국은 기술적 반등이죠. 그렇죠? 네. 뭔가 그 추세적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는 구간이다. 그래서 바닥에서 한 15% 정도, 네, 2,800 정도가 적정한 수준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미 이제 기술적 그 박스권의 중간 정도까지 와버렸죠. 2,700이 넘어버렸으니까 여기서 위로 한 10% 정도 먹는 그러한 전략, 이 정도 스탠스를 가지고 다음 주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좀 꾸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자, 제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은 다우는 좀 하락해서 좀 비실비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쭉 그 다음에 뽑았는데 기술주는 끝이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는 반등의 핵심이 기술주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도 장 초반에 하락의 모습을 보이다가 쭉 45도 각도로 강하게 뽑아내는 그러한 뚝심 있는 하루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이 2% 넘게 하락을 했네요.
전일 끝난 영국, 유럽 주식을 보면 영국은 0.26% 상승, 프랑스가 0.12% 상승, 독일이 0.17% 상승.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플러스로 돌려놓고 유럽 시장이 장이 끝났습니다. 네, 닉케이도 전 금요일 날 0.65% 상승해서 끝났고요. 상하이도 1.12% 강하게 반등해서 끝났습니다. 항생은 그 전날 10점 몇 프로 넘게 상승하다가 금요일 날 저녁은 살짝 금요일은 조정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미국이 가장 강력한 반등의 리더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나스닥 기술주가 핵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기술적 측면으로 봐도 우리나라 원화가 이제 1250원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1200원 초반대로 떨어지면서 강세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피크를 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인데요. 제가 봤을 때 1200원에서 1190원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빅스 지수도 변동성 지수도 35를 넘어갔다가 다시 25로 안정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는 어떤 그 지표상으로도 글로벌 주식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수급치를 한번 봅시다. 지난 일주일간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1조 넘게 팔았네요. 그렇죠? 한 달 내에 6조를 팔았는데 이번 지난주에 1조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금융투자 그리고 국내 기관투자 연기금들이 대신 매수를 하는 그런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1683억 매수를 했네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1조 넘게 팔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는 즉 성장주에 배팅을 하고 있다. 배팅이란 표현보다는 공매도 쳤던 거라든지 이런 매도에 나선 것들을 이제 걷어들이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죠. 따라서 당분간 이들의 공매도를 환매수하는 전략이 좀 더 지속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기술적 반등 수준이니까 너무 급격하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추경 매수는 좀 금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보유자 영역이죠. 늪속에서 기술주라든지 성장주를 가지고 있어서 늪속에서 헤매던 친구들은 이제 원금의 70%, 80% 정도, 90% 정도 올라오는데 이 정도를 누리는 정도. 그래서 원금이 도달하면은 일단은 무조건 제가 눈 감고 50%는 팔아라. 이 사인을 줬죠. 그래서 원금의 기준으로 해서 90%에서 100% 사이에 오면은 50% 정도는 덜어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새롭게 뭔가 시장에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신정부가 수혜주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전쟁이 좀 어렵지만 협상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또 글로벌 주식 시장이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테마주가 시장에 떠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뒤에서 이야기했지만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안랩이라는 로봇주들이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데 소테마주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따라서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팔아서 오는 것보다는 원금 됐을 때 파는 것도 좋다. 왜 그러냐면 반등의 강도가 강하기 때문이죠. 기술적 반등이 이러한 것들을 전략을 미묘한 차이지만은 좀 인내심을 가지고 주말에 좀 깊은 생각을 하셔서 자신의 전략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주요 종목, 매도 종목을 한번 봅시다. 기관은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네요. 그렇죠? 아모레 퍼시픽, SK이노베이션, 하나금융주주 등을 집중적으로 팔았고 외국인은 삼성전자, SDI, 아모레 퍼시픽, LG전자, LG생건,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크래프트, 기아 주로 이제 코스피 인덱스에 있던 것들을 많이 팔았다. 그 많은 외국인들은 지금 글로벌 시장의 불안감을 느끼고 이머징 시장에서 패시브 쪽에서 해지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것들은 뭐 인덱스 펀드는 크게 물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물량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기관들은 우리나라 기관은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LG디스플레이, SDI, 현대글로비스 이런 것들, HM 이런 것들 팔았는데 외국인들이 판 것들을 대신 사는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들은 LG노텍, 그렇죠? HMM, 카카오, SK하이닉스, 대덕전자, LG화학, 한국항공우주, SK바이오사이언스, 하이브드 등 좀 기술주와 성장력이 있는 것들을 샀다. 즉
외국인들 매도는 인덱스 펀드에서 나오고 매수는 성장주에 있는 단기 방향성에 배팅하는 액티브 펀드 쪽에서 매수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봅시다. 국내 기관은 빼고 외국인들을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보석 파워텍, HLB, 동진세미카, 아프리카TV, 루트로닉 이런 종목들을 주로 팔았고 반대로 안랩을 샀네요죠. 100만 주 샀죠. 제가 뒤에 잠깐 설명드릴게요. LNF, 파라비스, 바이오니아, 위직스튜디오, PMT, 심텍, 시젠, JRP엔터, 하나마이크론도 향후에 미래 성장력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유가 추이는 105.47달러로 살짝 1.25달러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죠. 100달러 선 근처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나름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네요. 제 생각엔 다시 90달러 정도까지만 빠져주고 이것이 한두 달 정도만 옆으로 기어준다면 우리가 그렇게 걱정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을 논쟁에서 피크아웃을 친 게 아닌가. 이러한 센티적인 그런 반등만 있어도 글로벌 주식시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기술적 반등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목표를 두고 봄에는 무도회장에 가서 좀 춤을 춰줘야 되죠. 그렇죠? 신데렐라와 함께 춤을 좀 춰주는 그 축제에 참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가장 핫했던 니켈 가격을 한번 봅시다. 어제도 11.99%나 하락했죠. 네, 36,914달러에 끝났습니다. 네, 런던 LME 시장인 것 같은데 니켈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면서 니켈 가격이 하락하면 누가 도움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2차전지, 2차전지, 자동차 산업, 전기차 2차전지들이 가장 특히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가장 많은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에코프로비엔과 LNF는 지속적으로 상승의 트렌드를 당분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에 끝난 미국의 10년짜리 국채금리를 한번 봅시다. 네, 2.15로 한 2bp 정도 하락을 했네요. 2년짜리는 1.94, 어제 1.95 정도 했는데 3년짜리는 2.42, 스프레드는 여전히 20몇 bp 정도 유지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금리는 다시 안정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모 애널리스트가 신정부 정책을 요약표를 잘 만들어 놨죠.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친시장 정책, ICT 산업 혁신과 벤처기업 육성, 안철수의 생각이 강하게 녹아져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디지털 혁신 오른쪽에서 비대면, 의료, 문화 콘텐츠 기업 50여 개 육성하겠다. 육지로 가겠다. 그렇죠? 5G에서 육지로. 그래서 육지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시장에서 조금씩 나올 것 같아요. 육지가 누가 수혜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주말에 여러분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뉴스들 찾아보고 저도 다음 주에 육지에 대해서 살짝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마이데이터 산업 그렇죠? 마이데이터 산업 민간 클라우드를 지원하겠다. 디지털 인프라를 확장시키겠다 그렇죠?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러한 정부의 정책 안철수가 지금 이끌고 있죠? 네.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그렇죠. 좋습니다. 모태펀드 규모를 2배로 확대하겠다. 모태펀드라는 것은 이제 정부가 펀드를 만들어서 뭔가를 지원해주는 그러한 펀드일 수 있는데 그 모태펀드에 대한 자금 기원을 크게 지원해주겠다. 역시 그러면 성장주, IT, 반도체, 2차전지, 자율주행, 클라우드 이런 쪽으로 그다음 제약바이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돈이 돌 것이다. 그래서 항상 초기에 항상 강하게 반응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도 사서 신정부가 막상 이런 종목들의 발표를 해서 좀 오르면 그때 팔아야 되죠. 그렇죠? 지금 사서 그때 발표하면 그때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신정부의 전략들을 잘 분석을 해서 방향성을 맞추는 그러한 전략. 여기에 우주항공 빠졌네요.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기 바랍니다. 인수위원회 고산이라는 사람이 들어갔더라고요. 여러분 고산은 옛날에 그 우리나라 최초로 소련에 가가지고 러시아에 가가지고 우주 비행사를 하다가 뭔가 좀 미스가 있어서 고산은 못 갔죠. 그 여자분이 대신 가셨는데 그 고산이 신정부 인수위원회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주 항공 분야에 대해서 신정부가 관심을 많이 갖고 우주 항공청인가 이런 것도 또 새로 신설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전략 우리가 좀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러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들은 칭찬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안내비 먼저 치고 달리기 시작했죠? 네. 전일 금요일 날 100만 주가 거래가 됐는데 대량 자재 거래는 M&A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골만삭스가 가져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외국계로 넘어가면 우리 V6라든지 안철수가 공짜로 주고 있는 것들을 뭐 올 만 원씩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이런 가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안철수가 뭐 정부 요직에 들어간다면 이러한 정책은 쓰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뭔가 우리가 모르는 M&A 관련 아니면은 이 회사에 대해서 아주 좋게 본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외국인에 포착이 되면서 안랩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또 동력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안랩을 최근에 계속 강하게 추천하죠. 네, 15만 원까지는 한번 버텨보자. 물론 죽더라도 개인적인 내피셜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추가 상승이 전망된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1조에서 올랐는데 3조까지는 한번 가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중간 단계인 2조 정도, 네, 2조 정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정착이 오면 그때 한 50% 팔고 3조 가면 나머지 50% 팔고 그래서 신정부의 일단 최대 수혜주로 안랩이 떠오르고 있다. 이 부분을 제 유료 카페 회원과 그다음에 제 블로그 회원과 그리고 제 유튜브 회원들은 좀 머릿속에 팍팍팍 심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또 뜨고 있는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는 섹터가 2차 전지 산업이죠. 네, 일단 주가 조정은 충분했다 그동안. 그다음에 소재 가격 상승이 이들의 이익을 많이 갉아먹을 거로 생각했는데 소재가 뭐 니켈, 코발트, 망간, 구리 이런 것들이 피크를 치고 내려오더라. 그렇죠? 이 부분이 반등의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반등의 규모 수준은 기술적 반등이다. 이 정도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주전자 재료 기준으로 9만 원에서 11만 원, 뭐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20% 정도 내에서 움직일 것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또 가격을 증가시켰죠? 네. 그래서 만약에 가격을 증가시켜서 사람들이 테슬라가 좋으니까 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재료라든지 원자재가 빠지면 테슬라 이익은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면들이 테슬라를 다시 900달러까지 끌어올리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에코프로비엠, LNF, 대주전자재료, 엠캠, 첨보, 동화기업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는데요.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다. 테슬라가 제일 앞에 서서 리딩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향후 15% 수준까지는 참고 기다렸다가 15% 정도 반등해오면 그때 한 50% 정도를 팔자. 이러한 단순한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테슬라 주가 움직임을 한번 봅시다. 드디어 900달러를 치고 올라왔네요. 그렇죠? 네, 어제도 오늘 아침도 3.88%나 상승하면서 905.39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리더의 모습으로 위용을 찾는데 다만 1000달러와 800달러 사이에 대꾸받고 왔다리 갔다리다. 이러한 수준 정도로 보면서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저의 최근의 테슬라에 대한 생각이죠. 이제 우리들의 핵심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뭔가를 뽑아줘야 되는데 이 반도체 부분이 영 신통치 않는 거죠. 네, 전전주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난주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나름대로 반도체주가 잘 버티면서 조금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 분야보다는 비메모리 분야 쪽으로 반등이 나타나요. 그렇죠. 엔비디아 이런 쪽으로 반등이 나타납니다.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반대로 메모리 분야인 마이크론은 또 어제도 빠져있더라고. 네, 이런 걸 보면 확실히 구별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주가를 한번 비교해보면 이 빨간 게 하이닉스죠. 하이닉스가 제일 실적이 좋습니다. 이 검정선이 삼성전자죠. 그렇죠? 그리고 이 그린색이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이 피치구리한 색이 애플이죠.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는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보다는 좀 더 수익이 좋은 애플이 제일 처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만의 TSMC도 살짝 주가의 움직임은 위로 올라오기는 오지만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모습 반등은 아니네요.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매력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어제 마이크론은 1.38% 하락하면서 오늘 새벽이죠. 79.41달을 마감하면서 메모리, 비메모리가 아니라 메모리 쪽에는 뭔가 큰 캐탈리스트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그 이유는 하나죠. 일단은 러시아죠. 러시아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 규제가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메모리가 일단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트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재고가 살짝 쌓이는 것 같아요. 중국 같은 데를 보니까 경제가 침체로 들어가면서 재고가 좀 쌓이고 세트업체들이 판매량이 좀 주는 것들이 나타나면서 메모리 분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는 뭐 비메모리죠. 이러한 종목들이 살짝 슬로워진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보이고 반대로 비메모리들은 강한 반등을 나타내죠. 자율주행, 그렇죠. 그 다음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확대 이런 것들이 비메모리 쪽은 여전히 미래 먹거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어서 상승력이, 탄력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월, 올 2월에 대만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9%나 증가를 한 거죠. 즉, 대만의 기업들이 주로 비메모리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TSMC가 이끄는 비메모리 쪽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 업종 1기업 TSMC의 2월 매출은 역대 2월 매출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거죠. 작년 대비 37.9%나 상승을 했답니다. 매출에 영향을 끼치는 지표 중에 P 가격 상승과 Q 물량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업종인 매출 호전은 중국에서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미국 정부가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비우호적인 환경에서도 중국 비메모리 반도체 핵심인 SMIC의 1, 2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9.1%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비메모리는 어느 나라든지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비메모리가 약하기 때문에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저렇게 배 깔고 누워 있는 거죠. 금주 3월부터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전까지 반도체 업종 내 빅 이벤트는 거의 없다. 이처럼 실적 시즌이 아닐 때는 매크로 변수, FOMC 회의라든지 10년물 명목금리, 중국 PMI 지수와 같은 이런 지수들이 반도체 업종 투자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러한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화되는 신호가 있어야 투자 심리 개선이 가능할 거로 보인다. 이는 뭐 아니면 도인 상황이므로 주가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어렵죠. 단계적으로 반도체 업종 주가의 변동성이 이어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도 이제 3%가 아니라 한경TV에서 소위 뭐 구루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이 왜 저 모양이냐 이런 토론을 하는 걸 보는데 제 생각은 저희 이제 우리 카페 스터디 모임 할 때 제 친구들은 제 생각을 정확히 하는데 삼성전자 반도체를 100으로 했을 때 70은 삼성전자의 기본 펀드멘탈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네, 뭐 수익이 잘 난다든지 매출액. 나머지 이 30%는 삼성전자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인이더라. 여기에는 아시아의 대표 종목으로서 아시아의 뭐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뭔가를 돈을 빼고 싶을 때 삼성전자를 파는 거죠. 아시아 대표 종목이라는 거. 두 번째, 한국의 대표 종목이라는 거. 한국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북한과의 뭔가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삼성전자를 먼저 팔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인은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애플과의 싸움이었지만 지금은 대만 TSMC와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글로벌 IT 펀드 매니저라 그러면은 IT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예를 들어서 30%를 채워야 되는데 삼성전자를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삼성전자에 대안이 있다는 거죠. TSMC를 사서 넣어도 되고, 엔비디아를 사서 넣어도 되고, AMD를 사서 넣어도 되고, 바닥에 있는 인텔을 사서 넣어도 되고, 대만의 TSMC를 사서 넣고, 애플을 사서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글로벌 피어 그룹 내에서의 매력 포인트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게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못한 이유의 가장 최고봉으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이걸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 기업이 저리 가야 되는 거지. 선진국으로 가든지.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비메모리를 지금 18%로 마켓시어가 따라왔는데 이걸 25%나 30%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런 뭔가 변화가 있어야만 삼성전자는 이 벽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7만 전자의 벽을. 그렇죠? 네. 이런 면에서 올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올해가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싸움에서 수율 싸움에서 진다면 삼성전자는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애널리스트가 그러더라고. 펀드매니저가 저는 삼성전자를 성장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최근에 와서 그렇죠. 삼성전자를 사본 적이 없다는 거죠. 네. 왜 그러냐? 엔비디아와 AMD와 TSMC와 이러한 대안이 넘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죠? 네. 또한 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로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MSCI가 알고 있어요. 한국을 빼면 이 MSCI 이머징 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해 줄 나라가 없어요. 중국은 환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시장이에요.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한국이 ATM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MSCI 이머징 시장의 지수가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와서 할 수 있는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그런 구조적 특징이 있다는 거죠. 저는 당분간 선진국 지수로 가기는 힘들다. 이러한 것들을 제가 늘 목 터지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 카페 친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우리 유튜브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잘 안 들었는데 저의 내피셜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 취사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업종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부정적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렇죠? 제가 봐서는 전쟁이 5월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무역 분쟁과 코로나 확산 시기에 반도체 업종의 상위 기업들은 탄탄한 실적을 기록했고 신고가가 경신을 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 반도체 업종에서 신정부 기대감 효과는 긍정적이다. 신정부에서 한국 외교 중심축은 미국과 중국 균형 외교에서 한미일 공조 강화로 바뀔 예정인데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에서 반도체 설비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 고객사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확장할 기회가 넓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가 이미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죠. 대만은 미국과 일본에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서 미국과 일본의 투자를 지속하고 있죠. 미국과 일본에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전개하고 특히 일본에서 반도체 산업 확장은 고객사의 공감대 형성뿐만 아니라 응용처의 다변화, 출자자 확보, 소니와 덴소 같은 일본 정부의 지원 측면 등에서 TSMC가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주요 국가와 동맹 강화를 계기로 대규모 설비 투자나 인수합병이 추진될 때 훨씬 용이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다. 미국에 잘 보여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여러 가지 기업들을 샀을 때 서로 인정을 해주고 M&A가 쉽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TSMC가 머리가 좋은 거죠. TSMC들은 화교가 미국의 생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렇죠? 네. 현재 관심 종목으로 SK 하이닉스, DB하이텍, 주선행진 좋아하죠. PSK, 한미반도체, STI, 하나머티리얼즈, 니노공업, 원익머티리얼즈, 예, KNW는 저는 잘 안 보는 종목이고, 테이펙스도 잘 안 보는 종목, SAP 반도체도 잘 안 보는 종목, 덕산 하이메탈 잘 안 보는 종목. 그래서 주선 엔지니어링, PSK, 한미반도체, STI, 하나머티리얼, 리노공업, 원익머티리얼즈 이 정도는 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이제 메타버스도 관련주들도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데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건데 그 기술적 반등을 이끌어 오는 두 가지다. 첫째, 주가가 너무 많이 조정을 받았죠. 네, 2차 전지, 메타버스, 게임 한 40%, 50% 조정을 받다가 지금 한 20% 정도 올라왔는데 일단 신정부 안철수 선수가 메타버스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빅데이터는 당연히 메타버스에 연결되는 거죠. 정부가 메타버스를 통해서 뭔가를 홍보하고 국가에 대한 다양한 어떤 그 모습을 가져가는 새로운 유튜브 이후의 버전이다. 이것을 아주 빠르게 치고 나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당분간 존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쭉 가지고 있다가 신정부가 5월 6일인가 출범하는데 이때 팔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막 무슨 메타버스 키우겠다 이런 막 발표해서 오를 때 그때 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줍니다. 첫째는 자기가 물려있던 원금 회복 정도면 30%는 일단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신정부가 펌프질을 계속해서 올라오면 나머지를 팔고 나오는 전략. 그래서 지금은 팔 때가 아니고 존버의 시기다.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립니다. 네, 엔비디아도 6.81%나 상승했죠. 264.53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반등력이 굉장히 강하죠. 또한 메타버스 하면 우리가 러블록스를 빼놓을 수는 없죠. 러블록스도 어제 한 11%인가 오르고 오늘도 7%나 올랐습니다. 그렇죠?
거의 50달러를 회복하는 강한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70달러 정도까지는 회복은 가능할 것 같다. 50에서 70이면은 거의 뭐 한 40%더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봇주죠. 제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건데 로봇 관련도 저는 뭐 B2B보다 즉 공장에 사용되는 산업용 로봇보다는 B2C다. 우리 일상 속에서 사용되는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 에브리봇 그렇죠? 네, 에브리봇 삼성전자의 ODM의 핵심이다. 이러한 기업들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시가총액이 2천억에서 3천억 사이야. 항상 3배거에서 10배거가 나오는 종목들은 2천억, 3천억에서 시작해서 1조까지 가면서 4배, 5배 올려요. 그 다음에 실적이 좋은 것들이 5배 더 가죠. 이러한 면에서 로봇 관련 중에서 2천, 3천억 있는 종목들, 에브리브, 로봇 이런 종목들을 사서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5천억 올 때까지 1차 가이드라인을 꼭 지켜라. 엉덩이 깔고 앉아라. 올해 여기에다 승부를 걸어라.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팁이죠. 네. 우리 스터디 카페 친구분들한테는 제가 아주 강조를 해서 로봇가 아니 에브리북 같은 건 3자 3만 원대 3자 보이면은 무조건 사야 된다. 먹을 수 있다. 그렇죠. 어제 5자 살짝 치고 다시 48,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할 것은 원전 건설 리오픈주에 들어갔다가 이제 약간 슬로우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당연하죠. 그동안 상승해서 올라왔으니까 다른 종목이 올라올 때는 얘들이 슬로우해지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미크론이 하루에 100만 명씩 뭐 이렇게 치면서 올라가다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면 한 번 더 상승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때는 우리나라도 잡혔구나, 집단 면역으로 가는구나 이러한 희소식이죠. 이제 거기에 가는 구구등선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면 안 될 것 같아요. 원전과 건설은 중장기적으로 보라겠죠. 올 1년 내내 들고 있어도 되고 리오픈주는 더 들고 가야 됩니다. 원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또 살짝 눈에 들은 것은 중개부가 중고차 판매업을 대형 업종 기업들에게 허락을 해줬죠. 글로비스, 롯데렌트카 등 유통 관련 수혜주들이 예상이 되는데 한번 미리 튀는 거죠. 좀 튀었다가 좀 쉬었다가 한 번 더 튀는 얘들이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한 2분기 이후부터는 한 번 더 튀는 확률도 있어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펄어비스가 검은 사박이 중국 출시를 앞두고 동반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 살짝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에 주목할 이벤트는 중국 인민행위 LPR 금리 결정과 24일 나토 정상회담이다. 그렇죠? LPR이란 무엇이냐? 그렇죠? LPR이라는 것은 Long Prime Rate라고 해서 1년 중국에서 적용된 1년 대출 우대금리입니다. 미국 FOMC는 단기 하루짜리 금리를 가지고 이제 네, 우리나라도 이제 콜 금리가 기본인데 중국은 1년짜리 단기 대출 우대금리 Loan Prime Rate이 기본이죠. 이렇게 계속 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더 내리지 않고 옆으로 기겠는데 이것을 한 번 더 내릴 것이다.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개념의 역할을 하는 LPR이라는 기준금리 1년짜리 대출 우대금리가 한 번 더 하락을 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할 확률이 있다. 이 가능성이 다음 주에 나오지 않을까. 그럼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호재의 작용을 할 수 있죠. 네,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우리나라의 호재로 작용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나토에 가서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중요하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 바이든의 23, 24, 25 정상회담 참석 여부,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협상 여부 이런 것들이 중요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 투자 결론을 한번 봅시다. 인플레이션 강화, 전쟁 장기화, 긴축 정책 강화, 오미크론 환자 수 증가 등 이런 부정적인 요인에 눈이 돌아가서 겁을 먹은 사람들은 이번 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증가, 전쟁 장기화될 거다, 긴축 정책이 더욱 강화될 거야. 오늘 아침에 뉴욕 보니까 여러 중앙은행 총재, 지방은행 총재들이 50bp씩 올려야 된다는 것을 또 다시 어나운스먼트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50%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3월에 뭐 40%까지 올라오는데 이러한 그 두려움, 우리나라 오미크론 환자 수의 폭발이니까 이런 부정적인 요일에 눈이 들어가면은 이 축제장에 짧은 축제지만은
신데렐라가 같이 나이트에서 춤을 출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지워라. 그래서 월요일날 힘들더라도 과감하게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뛰어들어야 된다. 대신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 종목이든 목표 수익률 15% 정도를 보고 이익을 실현하고 나와라. 단타로 치고 들어가는 전략, 기술적 반등, 그 다음에서 박스권에서 중간 정도까지 반등을 했다. 한 번 정도 더 반등할 수 있는 여유로 남아있다. 이렇게 다음 주 투자 전략 결론을 내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주말입니다. 겨울처럼 눈이 와서 기분도 가라앉고 좀 차분한 주말인데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고 멋진 주말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